네, 연결고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휴장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로 글로벌에서 국내로 연결해 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요즘 항공사 좀 가더라고요. 델타 에어라인스 여름 휴가 시즌을 기점으로 펜트업 수요 전망. 펜트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름 휴가를 네.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요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건데. 좋은 내용이군요. 네. 예. 일단 4분기도 이제 어닝 시즌, 이제 미국도 4분기 어닝 시즌인데. 네. 이번 주에 항공주가 좀 집중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 발표가 납니다. 물론 은행에 이어서. 네.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델타항공은 좀 약간 예외긴 한데 어쨌든 항공주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게 되면 국내선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국내선. 네. 예. 그리고 화물 수요도 괜찮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괜찮네요. 네. 약간 좀 국제선만 살짝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4분기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84.3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도 뭐 한 138% 정도 지금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전에 네. 좀 어떤 74% 정도 이제 국제선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선이라든지 화물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코로나19가 거의 끝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자체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내선 자체도 봤을 때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봄방학이라든지 네네. 이제 여름 향의 휴가 요걸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더욱더 폭발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그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에서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한 달간 4주간 델타항공 직원 8,000명 정도가 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예. 항공기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좀 접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런 청이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이콧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확진자가 자꾸 나오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 항공을 이제 입국 거부를 하니까 또 보이콧이 나오고 약간 이런 단기적인 좀 악재들은 분명히 산재에 있다라고 좀 큰 그림에선 살아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정도는 이런 오미크론 영향에 따라서 좀 적자가 예상이 된다. 예. 하지만 3월부터는 좀 흑자가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 전망이 좋고. 네. 예. 다만 이제 이런 여객 수요 말고 네. 그다음 신규 항공기 인도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올해 지금 70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비행기 사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22대가 1분기에 예. 이제 인도가 된다가 미리 이제 항공사들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반기에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사놓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객 수요는 뭐 1월, 2월 살짝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항공기가 좀 인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좀 영향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계속 비행기를 이렇게 계속 사들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관점을 항공사들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일단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항공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올해 가이던스를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월, 2월 이 오미크론 영향이라든지 베이징 올림픽 관련돼서 얼만큼 이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비용 부분을 얼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좀 어떻게 보면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숙제. 네, 그래서 약간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매수 견주는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럼 너무 미국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한국 얘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요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그 델타 에어라인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항공사들이 이제 멀리 봤을 때 좋다 이런 얘기니까 국내에 있는 항공사들도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가장 우리나라에 봤을 때 대표적인 항공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거리를 뛰는 항공인데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네. 일단은 약간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점을 좀 깨지 않고 어쨌든 간에 좀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 약간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 뭐 화물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좀 특수한 이제 이슈가 있죠. 이제 결합 이슈가 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네. 그 이슈가 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좀 국제선에 대한 부분들에 분명히 이슈가 있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오히려 결합 이슈가 좀 더 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분명히 대한항공하고 어떤 결합이 된다고 하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채율이 좀 많이 낮아질 수 있게끔 빚이 적어진다. 네, 예.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에서 봤을 때는 재무 건전성 이슈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조선 쪽에서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항공사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좀 독점 때문에. 이슈가 예.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사실은 뭐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그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결합을 하든 결합을 하지 않든 어느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M&A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아시아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게 큰 종목 그리고 LCC 같은 작은 종목이 있는데 LCC는 아직 좀 그렇죠. LCC는 아직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제 항공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두 항공사만이 지금 그쵸. 화물 부분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리고 올라올 어떤 타이밍을 보더라도 네. 결국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건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쉽게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을 예. 손에 나가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큰 항공사들한테는 또 이 화물이라는 그런 또 키워드가 있었죠. 그런 콘텐츠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또 우리 팀 FT님 오실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예, 해즈브로. 네. 예, 보니까 장난감 회사예요. 그죠? 이 네. 배당주의 안전성, 그리고 신규 성장 전략 모두 갖춘 업체다. 올해 실적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이것 좀 봤어요. 이게 뭐 만드는 회사인가 했더니 장난감 라인업이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트랜스포머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로봇. 네. 근데 우리도 몰랐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네.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 테슬라 산 거 아닙니까? 테슬라인데 이 회사가 13위입니다. 13위. 그러니까 그 디즈니, 와중에? 나이키, 스타벅스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 오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완구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완구라는 건 오프라인에서 장난감 갖고 노는 거잖아요. 보고 좀 만져도 보고 네. 사기 전에. 예. 근데 이제 엄마들, 아빠들이 예. MZ가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들이 어려졌다. 그러니까 예? 양육을 할 때 디지털로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도 예. 디지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오프라인에서 장난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유튜브나 네. 온라인으로 이런 채널. 식으로 이 회사도 지금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NFT,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또 회사라 걸러가는군요, 또.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디지털 미디어 영역 사업을 좀 펼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원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대규모 좀 브랜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원이 이제 어린이 만화인데 페퍼피그라는 이제 이런 회사를 제작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무형 자산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IP 무형 자산이 많은데 지적 재산권. 네. 이 해지브로가 이거를 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무형 자산 규모가 5배 가까이 좀 상승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진출한 네, 느낌이 그래서 나는데요. 미디어 플랫폼을 좀 보유를 했고 거기에 그렇군요. 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여기 또 게임 부분까지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구 회사에서 이제 종합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변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디지털로 가네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래도 주가가 한 2년 정도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게 이원을 좀 인수하면서 좀 부채 비율이 잠깐 좀 올라갔던 부분들, 약간 좀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디지털 쪽으로 좀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부채를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좀 상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상당히 좀 안정돼 있는 효과가 부분이 있네요. 있고, 예, 그래서
최근 2년간 좀 좋지 않았던 주가의 흐름이 네. 오히려 이제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채무도 갚으면서 재무건전성도 확대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완구도 있고 온라인으로 간다고 해도 좀 그런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도 트랙으로 해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배당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괜찮군요.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4분기가 아마 2월 달에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를 한번 보시면서 그 향후의 어떤 전망성 어떤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수요 회복에 따라서 완구의 수요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미디어 콘텐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런 이제 일반 완구 회사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러네요. NFT 관련된 쪽으로도 NFT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완전히 어제 오늘이 다른 듯한 느낌을 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헤즈브로 이런 장난감 회사를 가지고 국내로 연결하다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아기상어 정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삼성출판사는 일단 뭐 메가 히트를 쳤죠. 깔고 가고요. 네, 아기상어가 지금 유튜브 100억 뷰를 돌파했다가 나오죠. 전 세계 탑 안에 들죠? 130억 뷰라고 했나 아무튼 뭐 그래서 4분기 최대 실적 그렇죠.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 헤즈브로랑 거의 비슷한 라인을 이제 따라가는 회사가 오로라. 그럼 처음에 완구로 시작했다가 네. 디지털로 가는? 예, 그 오로라가 이제 뭐 그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이제 캐릭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사막 여우 갈라고 원숭이 같은 이제 어떤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을 모험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 중심의 스토리로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NFT 쪽에 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똑같군요.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의 플레이 투 언 게임 돈 벌면서 게임하면서 돈 버는? 네, 그런 개발사와도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 캐릭터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 캐릭터의 뭐 모험담을 담은 뭐 스토리가 펼쳐지는 게임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라이선스 기업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네. 아기상어처럼 이제 캐릭터를 좀 판매하는 MD 쪽, 그다음에 그걸 또 게임하면서 플레이 투 원 같이 이렇게 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 헤즈브로가 약간 오로라가 약간 그런 좀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오프라인 회사들도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일단 좀 사업적인 시각을 좀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헤즈브로 보면서 또 관점이 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